포스터를 보시고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현재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1950년대에서 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해마다 검사용 분변을 채취해서 학교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학교에는 개똥을 묻혀 가져가서 선생님에게 혼구멍이 났던 기억이 있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 당시에는 위생 수준이 낮아 농사의 거름으로 분뇨를 썼기 때문에 뱃속은 각종 기생충들로 우글거려 한국인의 뱃속은 동물원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1960년대까지는 기생충 감염은 전 국민의 질병이었고 인구 대부분이 최소 한 종 이상의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다는 기록이 있어 기생충 왕국이라 불리었던 시절이었습니다. 1970년대 기생충과의 전쟁을 벌였던 시절 이후로 많은 기생충들이 몸 안에서 박멸이 되긴 하였지만 아직도 우리의 몸을 갉아먹는 기생충들이 있는데요.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음식들과 함께 감염되었을 때 사소한 가려움에서부터 심하면 암까지 유발하는 기생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소에 술안주나 반찬으로 생간을 즐겨 먹는다면 개회충 감염에 주의해야 합니다. 참기름 소금장에 찍어 맛있게 먹는 소의 생간 섭취가 가장 많은 개회충 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에 기생하는 회충인 개회충은 개 외에도 소, 오리, 염소 등 동물의 간에 기생하게 되는데 사람이 생간과 천엽을 먹었을 때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개회충으로 진단된 사람들을 추적 조사해보면 대부분 소간을 날로 먹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개회충에 감염되면 초기에는 대부분 가벼운 몸살이나 복통 정도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개회충이 혈액을 통해 눈으로 이동하면 눈이 침침해지고 눈에 부유물이 생기거나 염증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우 망막세포를 파괴하고 망막 주변에 혼탁을 주게 됩니다. 이후에는 흉터를 만들어 망막 박리가 오게 되고 심하면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소의 생간을 드시고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 회충약을 복용해도 되지만 약을 한번 복용하는 것만으로는 조직 내의 유충이 사멸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상에 따라서는 5일 이상 복용하거나 스테로이드를 함께 먹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검사를 받고 전문의약품을 처방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회충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익혀 먹고 1년에 한 번씩 알벤다졸이나 플루벤다졸 성분 구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벤다졸이나 플루벤다졸은 몸속 기생충이 포도당과 같은 체내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을 막아 사멸시키며 공복에 먹으면 기생충 사멸 효과가 더욱 높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날생선 섭취로 인한 고래회충의 감염입니다. 이 고래회충의 감염 사례 기사는 아직도 자주 볼 수가 있는데요. 경기도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판매한 햄버거의 생선살 패티에서 나온 기생충과 인천의 고등학교 급식에서 배식된 생선에서 나온 기생충이 고래회충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 고래회충은 고래류 등 바다에 사는 포유류에 기생하는 회충으로 바다 생선을 통해 사람에게 옮겨집니다. 대부분의 바다 생선은 고래회충의 유충을 갖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서 생선을 잡아 고래회충 유충의 감염률을 확인한 결과 61%가 고래회충에 감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생선에게선 고래회충의 유충이 어류의 내장 내에 머물러 있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생선이 죽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유충이 내장에서 근육으로 옮겨가게 되며 이러한 생선을 덜 익히거나 날로 섭취하게 되었을 때 감염이 됩니다. 2-3cm 정도 길이의 고래회충 유충은 체내로 들어오면 2시간에서 4시간 이내에 구역질, 구토,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위장벽을 파고들어 통증을 유발하며 의궤양을 일으키게 됩니다. 심각한 경우 통증으로 인해 의식을 잃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멸치회를 먹고 5마리의 고래회충에 감염된 68세 여성은 통증으로 의식을 잃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 내시경을 통해 충체를 제거함으로써 치료가 가능하지만 장까지 침범한 경우에 충체 제거를 위한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래회충의 유충은 맨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여 오징어 근육 등에서 관찰이 되기도 하며 아나고라 부르는 흥정어와 초기에 대구, 고등어, 청어, 명태 등을 회로 먹을 경우 고래회충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바다 생선을 구입한 후 회로 드실 때는 싱싱한 생선인지 확인하거나 출처가 분명한 것을 드시고 보관하실 때는 신선도가 떨어지기 전에 신속히 내장을 제거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도가 떨어진 바다 생선은 충분히 가열하여 조리해 섭취해야 합니다. 고래회충의 유충은 열에 약해 60도 이상에선 1분 이내에 죽으며 영하 20도 이하에서 24시간 동안 냉동 보관해도 죽게 됩니다. 세 번째는 민물고기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었을 때 감염되는 간흡충의 감염입니다. 간흡충은 담관암과 관련된 일군 발암물질로 주로 잉어과의 민물고기가 간흡충의 주요 감염원이며 참붕어, 큰 납치리와 같은 작은 물고기가 큰 물고기보다 더 많은 감염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즐겨 먹는 붕어와 잉어는 간흡충 감염량은 매우 적지만 반복적으로 섭취 시에 간흡충 감염이 누적되어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적은 수의 간흡충에 감염된 경우에는 증상이 없을 수 있지만 100마리 이상 감염되면 피로,
식욕부진, 메스꺼움, 복부 불쾌감, 상복부 통증, 설사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치료하지 않으면 담석, 담관염, 담낭염 등이 생기며 간흡충으로 인해 담즙이 정체되고 충체나 충란이 담석의 핵으로 작용해 담석이 생기게 됩니다. 국립암센터는 간흡충은 1-2cm 크기의 나무잎 모양의 기생충으로 사람의 간 주위의 담관에 기생하면서 각종 물질을 분비하거나 담관상 피세포를 자극하며 음식물 속의 발암물질이나 염증 반응으로 생성된 발암성 물질과 함께 담관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간흡충은 돌고기, 참붕어, 몰개류와 같은 민물고기를 회로 먹을 때뿐만 아니라 드물게는 젓갈이나 조림, 오염된 칼, 도마를 통해서도 경구 감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민물고기를 날로 먹어선 안 되고 민물고기를 조리한 도마칼 등은 끓는 물에 담궈서 소독해 세척하고 손을 잘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흡충의 경우 일반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구충제로는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대변검사에서 기생충란을 발견해 진단할 수 있고 혈액검사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평소에 민물고기 회를 즐기는 사람들은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대변검사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직도 기생충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들과 증상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